자,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조건이 뭐지?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을 때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좌극한이 2야. 우극한도 계산해보니까 2야. 그러면 극한값은 얼마야? 2 이렇게 쓴다고. 자, 그러면 좌극한이 3이야. 근데 우극한은 2야. 그럼 극한값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없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자, 그래서 극한값의 정의가 좌극한이 우극한하고 같을 때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야. 약속을 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 개념을. 그러면 일단은 얘도 극한값, 얘도 극한값, 얘도 극한값이야. 오, 선생님,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잘 봐봐. 좌극한하고 우극한은 이렇게 표시해. 2에서 우극한 이렇게 표시한다고. 자, 그 다음에 2에서 좌극한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그러면 여기는 선생님 2보다 조금 더 큰 수라는 뜻인가요? 그 말이에요. 자, 2보다 조금 큰 수라면 뭐 2점 얼마에서 2 빼면 양수지. 그럼 절대값을 그냥 벗겨도 돼요. 이렇게. 절대값이 없는 것처럼 똑같아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하고. 자, 그러면 2보다 조금 작은 수, 그 1.99999 이런 숫자들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당연히 음수 나오겠지. 맞지? 거기서 2를 뺐으니까.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x-2 이런 식으로 함수값을 처리한답니다. 자, 극한값을 처리하는 거지. 자, 이렇게 절대값을 벗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2에서 우극한이든 2에서 좌극한이든 상관없이 그냥 대입하면 돼요. x 대신에 2를 이렇게 대입하면 돼. 다항함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0이에요. 그러면 좌극한은 어때? 어떻게 계산해요, 선생님? 아무것도 고민하지 말고 2에서 좌극한이라도 여기다가 2를 대입하는 거라고. 그냥 다항함수는. 그래서 2 빼기 2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0이니까 그냥 0이에요. 0. 그러면 좌극한도 우극한도 0, 좌극한도 0이니까 극한값도 0인 거지. 그래서 이 값은 0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돼버려. 자, 니은도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야. 자, x가 1에서 극한값을 찾으랍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요, 선생님? 자, 다시 x가 1에서 극한값 찾으라면 무조건 1에서 우극한 그리고 1에서 좌극한을 각각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1에서 우극한이라는 것은 1보다 조금 더 큰 숫자니까 얘들은 다항함수라서 영향을 안 받는데 얘 절대값 함수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구분해줘야 돼. 자, 1에서 우극한이니까 1보다 조금 더 큰 수 1.5에서 1 빼면 양수지. 아, 이럴 때는 저 함수를 얘는 그대로인데 인수분해를 하고 얘는 양수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벗겨주면 돼요. 절대값을. 그러면 이렇게 쫙쫙 약분되거든. 그러면 남아있는 거 리미트 x분의 1인데 x가 1로 가고 있었으니까 대입하면은 1분의 1. 저렇게 약분하고 나면 그냥 대입하면 답이에요. 이렇게. 마찬가지 좌극한은요. 자, 분모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항함수기 때문에. 그런데 1에서 좌극한은 절대값에 영향을 주지. 그러면 0.9에서 1 빼면 음수라는 거야. 아,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된다는 뜻이구나. 똑같아요. 중학교 때하고. 이렇게 약분해서 남아있는 것은 적어보면 x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x가 1에서 좌극한이었으니까 그냥 1 대입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맞지? 그냥 여기다가 x 대신에 1 대입하면 돼요. 선생님 1에서 좌극한인데요. 그냥 1 대입하나요? 1에서 좌극한이냐 우극한이냐는 절대값을 벗기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나중에 계산할 때는 그냥 대입하면 답 나온다. 끝.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하. 그러면 마지막 디귿. 잠깐만. 디귿 하기 전에 얘는 우극한이 1인데 좌극한이 마이너스 1이네? 그럼 극한값이 없는 거네. 그래서 니은은 안 된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자, 디귿 갑니다. 디귿. 자, 역시나 마이너스 3에서 극한값이야. 그러면 바로 물어보면 마이너스 3에서 우극한값과 자, 마이너스 3에서 좌극한값을 각각 구해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3에서 우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절대값이 마이너스 3보다 조금 더 큰 숫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5 정도? 마이너스 2.5에서 3 더하면 양수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그냥 벗겨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얘가. 플러스가.
오케이. 그 다음에 분자는 그냥 유리야 하면 됩니다. 인수분해, 합차는 제곱의 차, 인수분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랑 약분해서 계산하면은 리미트 얼마? x-3에 x가 마3 이렇게 된다. 우극한이네. 상관은 없어요. 이제 절대값을 벗겼기 때문에. 계산할 때는 마3을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마3 빼기 마3 이렇게 해서 마6이 돼. 다시 한 번 더 절대값을 벗기고 나면 다항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3에서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상관없이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모는 마이너스 3에서 좌극한을 찾아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붙여야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그대로 인수분해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3 약분하고 나면 결국은 분모가 마이너스 1만 남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줘. 그래서 x가 마3에서 좌극한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주고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뿅 대입합니다. 마3 이렇게. 그러면 답은 얼마죠? 마6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6입니다. 근데 좌극한은 우극한은 마6인데 좌극한은 6이지. 극한값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자, 그래서 디귿도 틀린 말.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은 1번밖에 없다. 시험 문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1번 문제에 나오는 문제야.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이해를 못 하겠잖아? 그러면 선생님 보충할 때 딱 체크해놓고 반드시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이 문제 틀리면 1번부터 틀리게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괜찮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천천히 물어봐. 오케이? 함수 fx에 대해서 요거와 요거에 성립하게 성립하는 게 아니고 값을 구하라는데요. 그러면 1에서 우극한이라는 건 1보다 조금 더 큰 수, 1보다 조금 더 큰 수일 때 fx 대신에 요걸 뽕 대입하고 요거는 1보다 작을 때니까 이 fx 대신에 이걸 뽕 대입해가지고 그냥 계산하라는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fx가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입니다.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합니까? 그냥 1 대입하는 거야. 1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4. x 대신에 1 대입하는 거죠. 다항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대입하면 돼. 자, 절대값 함수만 조심하면 돼. 자, 빼기. 자, 리미트 x가 1에서 좌극한. 좌극한은 요거를 그대로 fx 대신에 뽕 대입하면 돼.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빼기입니다. 자, 그래서 뿅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는 거야. 여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빼기 2 이렇게. 나머지는 그냥 산수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1 빼기 이거 암산 좀 해줄까? 자, 별로 잘 못하는데 암산을. 자, 그러면 2 없어지고 플러스 1이 돼서 답은 4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냥 단순한 산수 문제입니다. 오케이? 극한값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지. 75번 갑니다. 이제 가우스가 나왔을 때 극한값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가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시험 칠 때 아무도 그 가우스를 이용해가지고, 그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극한값을 조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좀 편법을 사용할 건데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그냥 가우스는 대입하는 거야. 일단 다 대입하기 전에 이런 걸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좀 합시다. 자,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뭐 2.7 가우스 이거 얼마예요? 2입니다. 2. 자, 가우스가 무슨 뜻이냐면 그 숫자보다 잠깐 다시 돌아가 볼까? 가우스 x는 그 숫자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래요. 항상 정의가 내려져 있거든. 저렇게. 오케이? 그래서 잘 봐. 왜 이래? 정신 차려요. 자, 그러니까 정확한 정의로 따지자면 2.7이 2하고 3 사이에 어디에 있어? 2.7 여기 2.7보다 크지 않은, 작거나 같은 이런 뜻이겠죠. 크지 않다는 건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 있는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정수를 찾아라 그랬으니까 2인 거야 원래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버림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가우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버림이라고요? 반올림 말고요. 버림? 2.1도 그러면은 버림하면은 그럼 2예요. 그럼 2.0도 버림하면은 2입니까? 2. 이 문제에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가우스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요. 마이너스 2.7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음수가 나왔을 때는 올림하는 거예요.
이거 올라가라. 반올림 말고 올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럼 마이너스 2.1도 그러면은 이거 올림하면은 그럼 마삼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에요. 사실은 올림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좀 너희들한테 직관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참고로 이거 못하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영원히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마3, 마2. 마이너스 2.7은 이쯤에 있고 마이너스 2.7은 여기 있는데 이거보다 크지 않은 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제일 큰 점수는 마3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원리는 항상 똑같아. 가르쳐 준다니까. 선생님 저 가우스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가르쳐줘요. 가우스의 정의를. 근데 볼 때마다 저런 걸 보면서 문제를 풀 수는 없다. 그건 공부 안 하는 애들이나 하는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아주 아름답게 풀 수 있냐면 가우스의 극한값은 3보다 큰 숫자를 실제로 대입하는 거예요. 3보다 조금 더 큰 숫자, 소수점. 3.2 정도. 3.2 정도를 대입해요. x 대신에. 굉장히 독특하게 계산한다. 3.2에서 1 더해봐. 그러면 가우스 얼마야? 4.2야. 가우스 4.2는 얼마야? 버림하죠. 양수니까 4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 음수라도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리미트 없애버리고 3보다 조금 작은 수 2.9 정도. 그래서 2.9에서 1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 1.9가 돼요. 자, 버림하면 어떻게 돼? 1이 됩니다. 자, 무조건 버림하는 거예요. 양수일 때는. 음수일 때는 올림을 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모르겠으면 그림 그려서 찾아보는 거고. 어쨌든 1, 2개 더해서 답은 얼마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 한두 번만 연습하면 진짜 기초처럼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수투는 숙제 내줬을 때 당일 또는 최소 그 다음 날. 근데 그 다음 날도 위험해요. 예를 들면 자기 등급이 수원 등급이 3등급 밑이다. 3등급 이하다. 그러면은 당일. 1, 2등급이다. 그럼 그 다음 날. 1, 2등급조차도 이틀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반드시 당일날 또는 그 다음날 해야 됩니다. 자기 등급에 맞춰가지고 숙제를 꼭 해주길 바래요. 만약에 보통 수투에서 무너지는 친구들은 당일날 절대 숙제 안 해요. 미뤘다가 학원 오는 날 숙제하는 친구들. 그래놓고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수투는. 수원하고 완전히 달라요. 오케이? 자, 선생님 시키는 대로 꼭 해줘봐. 그러면 확실하게 앞서갈 수 있다. 자, 78번입니다. 합성함수의 극한값, 즉 그래프에서 어떻게 찾는지 하는 문제인데 시험 문제에서 교과 과정에서 이 부분이 사라졌나 그게 조금 찝찝했었는데 모든 문제집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없든 있든 해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풀기 전에 개념을 조금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미리 그려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합성함수의 극한값은 세 가지 형태가 있어. 그 점을 향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 그 점을 향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그냥 그 점을 향해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는데 그 점을 향해서 계속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가가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 자,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아무튼 마이너스 2에서 우극한을 찾아보세요. 마이너스 2에서 우극한 어떻게 찾죠? 자, x 이꼴 마이너스 2는 그립니다. x 이꼴 마이너스 2를 그려서 자, 마이너스 2로 가긴 가는데 오른쪽 우극한 찾으라는 거지. 오른쪽에서 이렇게 잠깐 마이너스 2에서 우극한부터 돼 있네. 자, 우극한 이렇게 되는 케이스. 이거 잘못됐네요. 얘가 이렇게 가는 케이스네. 얘가 아니라 자, 요 케이스네요. 요거는 요 케이스고 이렇게 되는 케이스네. 자, 어쨌든 잘 보세요. 이렇게 가든 상관없이 이렇게 가는 것도 상관없이 어떤 점을 향해서 위쪽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케이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얘 봐봐. 마이너스 2에서 우극한 그래프를 따라서 이 노란색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을 찾아봤더니 마이너스 2,0이지. 그러면 보통 0 적었었잖아. 합성함수가 아닐 때는. 그래서 이 부분 계산할 때 이렇게 적어요. 자, 리미트
G 이 값이 0이잖아. 근데 0이라고 바로 안 적고 A라고 적어놓고 A는 0으로 갑니다. 이렇게 적는데요. 합성함수의 그래프의 극한의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했어요. 합성함수는. 그런데 여기서 이것만 하면 별거 아니지만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야. 자, 0으로 다가가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점의 좌표만 봐도 3,5잖아요. y좌표가 0보다 큰 숫자에서 0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값에서는 0보다 실제로는 조금 더 큰 숫자에서 0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거 적어줘야 돼요. 항상. 자, 그래서 자 0에서 잠깐만. 이거는 선생님 합성함수가 아니네요. 그렇지. 합성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gx를 보고 계산을 하는데 그 부분은 오늘 안 하려고 요까지만 하는 걸로. 오케이? 오늘이 아니고 그 실제 문제에서 풀어줄게. 자, 마이너스 2에서 좌극한 찾아봅시다. 마이너스 2에서 좌극한. 마이너스 2에서 좌극한. 마이너스 2로 가는데 그래프를 따라서 왼쪽에서 가는 거지. 그럼 또 0으로 가요. 만나는 점이 0이니까. 이 마이너스 2,0이잖아. 그럼 0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값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어봅시다. 리미트 g b라고 할까 이번에는? b가 0으로 갑니다. 여전히 그냥 이렇게 0으로 하고 적어주면 안 됩니다. 자, 어떻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점들이 y좌표가 음수예요. 음수에서 0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0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0보다 조금 작은 수, 즉 음수에서 다가가고 있다 라고 적어주기로 약속한 거야.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합성함수의 극한값 계산법은. 자,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형태, 쭉 일직선으로 가는 형태. 참고로 이번 형태에서 이것도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에서 가든 왼쪽에서 가든 전혀 상관없이 어떤 점을 향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자, 위에서 밑으로 꽂히는 건 경우는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y좌표가 실제로 그 점보다 큰 숫자일 때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를 적어줘요. 반대로 마이너스 적어주고. 이런 독특한 케이스, 세 번째 형태, 합성함수의 마지막 형태입니다. 세 가지만 외우면 돼요. 자, 일직선으로 계속 가는 형태, 3에서 우극한을 찾아보세요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경우에는 아예 리미트가 없어져요.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3에서 우극한으로 가게 되면 오른쪽에서 쭉 오게 되면 y좌표가 5죠. 그런데 이거는 리미트가 싹 사라지고 이렇게 써준대요. 이 fx 대신에 통 5라고 적어준대. 어이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3에서 우극한을 가보면 계속해서 그 전의 점들도 전부 다 y좌표가 5거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5였습니다. 상수가 된다는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합성함수의 극한 세 가지 형태입니다. 요것만 알고 있잖아? 그럼 문제 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저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자, 그럼 천천히. 자,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을 찾아보랍니다. 맞지?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 x 이꼴 마이너스 1을 그리세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그려. x 이꼴 마이너스 1을 그린 다음에 우극한이래요. 오른쪽에서 다가간다는 거지. 자,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점점 마이너스 1을 향해서 달려가면 이 점에서 만나요. 이 점의 좌표가 뭐지? 뭐야? 마이너스 1,0이네. 마이너스 1,0. 오케이. 그러면 0이라는 값을 가지네요. 그래서 이 값은, 이 fx는 0이라는 값을 가져. 그런데 리미트 합성함수기 때문에 리미트는 안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a라는 값을 가지고 그 a라는 값이 0이라는 값을 가진다. 이까지만 찾아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생님?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어유 잠깐만, 선생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세 번째 형태잖아요. 왜? 마이너스 0에서 계속 일직선으로 가는 형태. 보여줄까요? 아까 했던, 개념 설명하면서 했던, 어디 갔어? 개념 설명하면서 했던 이 형태죠. 맞지? 그 형태이기 때문에,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 형태는 특이하게도 리미트가 완전 사라져요. 대입하고 나면 y라는 값이 항상 계속 0에서 일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미트 사라진 대로 그것도 아버지도 하고 있네. 자, g 얼마? a. 어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자, g 얼마였다? 0이었다.
자, fx가 항상 0으로 가고 있다. y좌표가 0이기 때문이에요. x좌표가 말고 y좌표.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g0은 얼마예요? 0의 제곱이죠. gx가 요걸 하고 그랬으니까 대입하면 0의 제곱입니다. 자, 더하기. 자, 1에서 우극한 값을 찾아주세요. 자, x 이퀄 1을 그려요. x 이퀄 1을 그리고 우극한이니까 점점 다가가면 이 점에서 만나네. 1,1이네. 그죠? 그래서 얘 값은 1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합성함수기 때문에 리미트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 값이 a라는 값을 가지고 그 a 값은 1이 된다. 라는 것까지는 알겠다 이거지.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건 아까 밑에서 위로 올라올 때는 y좌표가 1로 가고 있었긴 하지만 실제로는 점점 y좌표가 작은 애들에서 점점 1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보다 조금 작은 수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게 합성함수의 약속이잖아. 그래서 1에서 좌극한 찾아보니까 1에서 좌극한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gx는 다항함수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필요 없이 그냥 대입하면 돼요. 1에서 좌극한이라도 그냥 1 대입하면 됩니다. 다항함수기 때문에 특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2개 더하면 1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선생님 프린트, 그래프와 발전, 그래프의 발전 문제인가? 하여튼 그 프린트에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프린트 연습 확실하게 하기만 한다면 이 문제는 뭐 껌처럼 그냥 보너스 문제처럼 느껴질 거야. 자, fx가 요걸 만족시킨대요. 와, 그랬을 때 요 값을 한번 구해봐. 자, 잘 보셈. x가 1로 갈 때 x fx가 2분의 1. 이만큼이 통째로 2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 부분을 풀 때 요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자, 일단은 리미트는 그대로 놔두고 fx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줘. x제곱 fx 빼기, 자, 리미트 3x의 fx.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주면, 잘 보셈. 얘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x 곱하기 x fx. 이렇게 써줘도 되고, 얘는 3이 리미트 바깥으로 들락날락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리미트 x fx. 이렇게 된다고. 자, 보면 알겠지만, x fx가 얼마라고? 2분의 1이라고요. 리미트는 분배 법칙 할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든 나누기든 2분의 1이라고. 노란색은. 그런데 선생님 얘는 어떻게 처리해요? x가 1로 가고 있잖아. 얘만 따로 다항함수라고 생각하고 x 대신에 1 대입해주면 그냥 답이야. 처음엔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렇지? 이런 작업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풀어보면 돼요. 자, 근데 많이 풀어보는 것보다는 자주 다시 한 번 더 풀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오케이? 자, 마찬가지 요만큼은 아까 문제에서 2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요거 대신에 2분의 1 대입만 해주면 돼. 그래서 얼마야? 계산하면 2분의 1 빼기 3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1. 이게 정답이 돼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x가 2로 수렴해요. 리미트이기 때문에 일단 대입을 해보자. 대입해보면 자, 8 빼기 6 빼기 2분의 4 빼기 4. 0분의 0이 나오네. 그러면 바로 뭐 해야 돼? 인수분해 해야 되지. 0분의 0꼴을 계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 자, 일단은 인수분해를 해보자. 일단은 x가 2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분모도 대각선 인수분해하면 x-2가 있을 거예요. 분자는 당연히 x-2가 눈에 확 보이네. 이렇게 x 플러스 2. 그냥 단순히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x가 2로 가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 거야.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x 대신에 2 대입했을 때 0이 되게 만드는 인자, 인수 x-2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럼 가보자. 얘도 인수분해, 대각선 인수분해를 하면 억지로 x-2가 있다고 가정하고 억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개 곱해서 2x가 나오려면 2x. 그래서 2x 제곱이 나오죠. 자, 곱해서 상수항이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1을 곱해야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실제로 중간에 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x가 나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대각선 중학교 3학년 때 하듯이 그냥 아무런 그 연고도 없이 그냥 이 대각선 인수분해하는 건 절대 안 돼. 응용 문제를 못 푼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x-2가 분모에 억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인수분해를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x-2는 그 약분돼서 없어지고 나머지 남아있는 그 다음 이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x가 2로 가고 있으니까 그냥 2 대입하면 돼. x 대신에 2 대입하면 4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지. 자, 오른쪽도 가보자. 마이너스 1 대입했네. 오, 분모는 바로 0이네. 그럼 분자도 분명히 x 플러스 1이 있었으니까 분모에도 x 플러스 1이 있었을걸? 그걸 유추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이번에는 뭘 해야 됩니까? 일단 대입부터 해야지. 0. 분모도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나와. 맞지? 1 플러스 3이니까 루트 4. 루트 4에서 2 빼면 0 나오지. 맞지? 그래서 0분의 0 꼴이야. 인수분해? 아니지. 이때는 유리화를 해야 돼. 유리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합차는 제곱의 차를 사용해서 분모 유리화를 하면 그래도 써줄게요. 자, 얘하고 부호만 다른 숫자를 곱해야 되지. 여기도 마찬가지. 루트 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2 이렇게. 자, 분모는 x제곱 플러스 3 빼기 4가 되고 분자는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분명히 분모에 x 플러스 1이 이제 나타날 테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 더하기. 마찬가지로 얘도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이거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계산하면. 그지? 얘 합차는 제곱의 차에서 바로 연결시킬게. x-1, x 플러스 1. 보면 알겠지만 분자에도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분모에도 x 플러스 1이 존재하기 때문에 0분의 0꼴이 된 거야. 자, 그걸 알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냥 풀면 안 돼. 자, 드디어 이제 약분이 됐습니다. 분모를 0이 되게 만드는 인수를 없애줬어.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3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약분하면. 자, 그러면 5분의 얼마야? 4 빼기 통분할게 5분의 10 그러면 5분의 마육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자, 애들이 산수에 급급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산수 문제인지 착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문제에서 이 문제를 만든 이유는 요거 분모에 x 빼기 2가 있으면 분자에도 x 빼기 2가 있기 때문에 0분의 0꼴이 나오고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를 한다. 즉 인수분해 유리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모에 x-2가 있으면 분자도 x-2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분자에 x 플러스 1이 있었으면 분모에도 x 플러스 1이 있어야 계산이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자,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개념 문제입니다. 리미트 무한대로 간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무한대를 대입해보면 무한대 제곱에서 무한대 1승을 빼는 거야. 그럼 무한대죠, 맞죠? 왜? 무한대 1승하고 2승하고는 어마무시한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 그래서 얘가 그냥 무시당한다 라는 거지. 자, BTS 바로 옆에 쌤이 있다면 학생들이 절대 선생님을 보지 않겠죠. 무시하겠지, 그지? 똑같은 이유야. 자, 무한대 대입하면은 무한대 플러스 1 제곱이니까 어쨌든 무한대네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결국은 분모는 그럼 분자도 또 무한대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나온 거야 지금. 이해가 됨? 그러면 어떻게 푼다고 그랬지? 분모의 최고창의 루트 x 제곱이지 루트 x 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정석적인 풀이 방법하고. 자, 두 번째 방법 우리는 뭘로 푼다? 무한대 정의. 그걸로 이용해서 푸는데 두 가지 다 적어 드릴게. 대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방법 아주 초정석적인 풀이 방법. 자, 분모의 최고차항이 루트 x 제곱이야. x 제곱 아니야. 자, 루트 x 제곱분의 1로 분자도 분모도 이렇게 나눠줘. 이렇게. 그럼 얘랑 분배 법칙 할 거야. 자, 갑니다. 분배 법칙 하면 루트 1. 얘랑 분배 법칙 하면 마이너스 약분하면 x분의 1 더하기 루트 얘한테도 분배 법칙 하면 어떻게? 4 이렇게 되고
얘한테 분배 법칙하면 루트 x제곱, x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분자는 당연히 루트 x제곱은, 야, 얘들아, 루트 x제곱은 x잖아, 그지? 자, 그래서 x분의 1을 곱한 거하고 마찬가지야, 얘는 x분의 1을 얘한테 곱한 거니까 3x 곱하기 x분의 1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럼 약분하면 3이 되겠죠. 이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입니다. x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죠. 맞지? 무한대분의 1이니까 역시나 0입니다. 그래서 얼마? 루트 1인 1이고 루트 4는 2고 여기는 3이니까 정답은 1이 정답이 되겠지. 자, 이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인데 우리는 사실은 이걸 아무도 정석적인 풀이 방법으로 해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도 시간인데 너무 복잡하거든. 귀찮거든, 사실은. 그래서 무한대 정의를 사용하면 굉장히 빨리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무한대 제곱에 비해서 무한대 1승은 찌끄레기 취급받는다고. 무시당한다 이 말이야. 무한대 제곱에서 1 더해봤자 찌끄레기 무시당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리미트 루트 x제곱이니까 여기는 x, 여기는 루트 4x 제곱이니까 2x 분의 3x가 되기 때문에 3x 분의 3x 약분하고 나면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귀찮게 이렇게 막 최고차원으로 나누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할 수 있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이렇게 무한대 정의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한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어떤 게 찌끄레기냐 이거지. 그걸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최고의 공부 방법이야. 근데 스스로는 잘 못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이 부분은 왜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부끄럽고 멍청한 질문인 것 같아도 그 질문들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은 배운단 말이야. 너희들한테. 뭘?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미리 얘기를 안 해줬구나 하면서 쌤도 배우는 거니까 쌤한테 성장할 기회를 줘야 돼. 물론 너희들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쌤도 배울 수 있고 너도 배울 수 있으니까. 자, 92번 갑시다.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지.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처음부터 x를 플러스 무한대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랬어. 부호를 바꾸라는 뜻이죠. 그래서 x 부호를 바꿔주면 x를 플러스 무한대로 바꿔주면 안에 있는 x들도 부호를 바꿔줘야 됩니다. 부호를 바꿔준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이렇게 한다는 뜻이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는 뜻이야. 근데 얘도 마이너스 x 대입하면은 제곱이니까 필요가 없죠. 어차피 플러스 x 제곱으로 변하니까. 근데 얘는 상관이 있죠. 마이너스 x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그지? 자, 그 다음에 리미트 얘는 루트 1 플러스 x 제곱분 빼기 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생님?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대입을 해보자. 무한대 1 더하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제곱. 이만큼은 무한대 제곱이지. 맞지? 루트 정확하게 얘기하면 루트 무한대 제곱이야. 얘는 찌끄레기처럼 버려지니까요. 그지? 그 다음에 빼기 무한대 1승이야. 그럼 무한대 이거는 뭐야? 루트 무한대 제곱이니까 무한대 1승하고 똑같죠. 마치 루트 3의 제곱이 그냥 3의 1승하고 똑같은 것처럼 3이잖아. 루트 9는.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야. 이렇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나온 거야. 계산이 안 되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차수가 똑같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계산 안 되죠. 당연히 차수가 다른 무한대 제곱에서 무한대 1승을 빼는 이런 거는 그냥 무시당하고 무한대 제곱이고 답으로 쓸 때는 그냥 무한대라고 써도 상관없다라고 약속했죠. 아니 물론 계산할 때는 무한대 제곱으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답으로 쓸 때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거 앞에서 배웠어요. 자, 아무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계산할 수 없는 불능꼴들을 어떻게 한다? 해결하기 위해서 얘는 유리화를 해야 되겠네? 그지? 분자 유리화를 해야 되겠어. 자, 지울게요. 자, 분자 유리화는 어떻게 합니까? 자, 당연히 얘하고 똑같은데 얘하고 부호만 다른 이 부분을 아래 위로 곱해야 되겠지. 아, 분모에는 당연히 1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분모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다는 말은. 자,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자, 분모는 그대로 쓰시고 이렇게 쓰고 그다음 합차는 제곱배차하면 이렇게 됩니다. x제곱. 이거 제곱해서 빼기로 연결되죠. 합차는 제곱배차니까. 자, x제곱 날리고 없어지고 리미트 얘는 루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되고, 어이구, 가로 해놔줬네? 분의, 여기는 x 플러스 1이 돼요. 선생님, 유리화까지 했는데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쌤한테 질문보다는 뭘 하는 걸 추천하냐면, 일단 또 대입해봐. 무한대를. 이 극한 값은 항상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일단 대입해보고 그 다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계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리화 또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일단 대입해볼게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플러스 1 무한대네. 분모도 무한대네. 분자도 무한대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눈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무슨 소리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의 최고창 루트 x 제곱으로 나눠야 되는데요, 선생님. 근데 알고 있지.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찌끄레기. 무한대 정의를 이용해서 무한대 제곱에다 무한대 1승 더해봤자 얘는 찌끄레기 취급받아요. BTS 옆에 선생님처럼. 1도 당연히 찌끄레기죠. 무한대에 비하면. 그래서 분모에 남아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루트 x 제곱이니까 x하고 얘밖에 없다. 자, 분자에는 찌끄레기, 무한대에서 1 더하면 얘는 찌끄레기잖아. 그지? 그래서 분자에 남아있는 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2x분의 x 약분하고 나면 리미트도 사라지는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알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산은 되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연산 문제가 아닙니다. 맞네요. 이 문제는 연산 문제 맞아요.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산 문제 맞네. 착각했다. 이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일단 이 문제는 대입을 일단 해봅니다. 극한값이니까 무조건 대입부터 해보는 거야. 0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이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2 그럼 마이너스 일단 플러스로 고쳐지겠네. 그래서 얘는 무한대가 될 것이고 얘는 0이네. 마이너스 1에서 약분하면 1이잖아. 1에서 마이너스 1 빼면 0이잖아. 0 곱하기 무한대 꼴이 나온 거야. 자, 이런 경우에는 계산 못하는 꼴이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처럼. 그래서 이런 계산 못하는 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이 부분 있죠.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을 통분만 해주면 자연스럽게 다 해결돼요. 자, 리미트. 자, x 플러스 1분의 4 곱하기 통분합니다. 자, 분모가 1이 있으니까 분모를 x-1로 이렇게 통분을 해줘.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x-1이 되겠네? 그렇게 해야지 약분하면 x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리미트 x 플러스 1분의 4 곱하기 자, 통분해주면 x-1분의 여기는 x제곱 분배법칙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선생님은 어떡하죠? 자, 왜 그러면 통분을 했느냐 하면은 여기 x 플러스 1 때문에 분모가 0이 돼서 계산이 안 되잖아. 그러면 분명히 여기도 x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거 대각선 인수분해 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 x-1분의 x 플러스 1 곱하기 x 분배법칙에서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이런 대각선 인수분해가 돼요. 참고로 중학교 때처럼 그냥 단순히 얘를 대각선 x, 여기는 2, 1, 마이너스 여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이런 쉬운 문제들에서는 어려운 문제에서는 안 되는 거야. 어려운 문제에서는 왜 이런 식이 나와야 되는지 추론하세요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그냥 식만 하나 던져주고 물어본단 말이야. 추론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냐면 분모에 x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분자에도 분명히 x 플러스 1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 두 개 분배 법칙에서 x제곱이 나와야 되고 상수항끼리는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한다는 거죠. 선생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전혀 달라요. 이렇게 연습하는 것과 이렇게 연습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 못 푼다는 거지.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줘. 자, x 플러스 1 드디어 약분됐습니다. 그러면 약분하고 나면 분모는 x-1만 남게 되고 분자에는 x 빼기 2가 남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4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3이네. 오케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2랑 약분하고 나면 얘 마이너스 2 나오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하면은 플러스 6이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역시나 이 문제는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계산 문제를 가장한 개념 연습 문제예요. 무슨 개념? 분모가 x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분자에도 x 플러스 1이 있을 건데 그걸 찾아내는 것. 그리고 분자에 x 플러스 1이 있을 것이다 추론하는 것. 그거 연습하는 거야. 단순한 계산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수원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수원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수2 전체가 거의 다 추론 문제가 중상위권 문제로 나올 거예요. 무슨 계산 문제, 그런 문제는 수원에서만 나오는 거야. 자, 이 문제부터는 이제 진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물론 그 가장 간단한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은 처음 배울 때는 간단하다 느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진짜 여러 번 연습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하기 싫어도 강제로 시킬 겁니다. 자, 보세요. x가 마이너스 1로 갑니다. 그 값이 2로 수렴할 때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했거든. 자, x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세요. 분모가 0입니다. 그러면 분자의 값, 이 값도 뭐가 되어야 합니까? 0이 되어야 합니다. 분자도.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 수렴시키면 1 빼기 대입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됩니다. 자, b는 옆에 넘어가면 a 빼기 1. 자, 잠깐만. 여기서 질문을 해야 정상이거든? 분모가 0이라고 왜 분자도 0이 돼야 돼? 자, 이 값이 2가 나왔어. 분모가 0이야. 분자에다가 어떤 걸 대입해서 2가 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숫자 나왔다. 얼마야? 0분의 1. 무한대지 2가 아니죠. 분모가 0이야. 그럼 분자가 3이야. 그러면 얘는 뭐야? 무한대야. 절대 2가 나올 수가 없어.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잘했어. 그 질문, 그런 의심이 들었다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한 거야. 근데 그 의심을 이제 확신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자, 잘 봐. 친구들 물어볼 거야. 왜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야? 이렇게 봐봐. 0분의 상수꼴은 절대 저런 유한학정치가 나오지 않아. 그런데 분모가 0이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야. 자, x 빼기 1. 분자도 x 빼기 1, x 플러스 2, x가 1로 가보세요. 분모 0이지? 분자도 0이지? 그런데 약분되고 나면 어때? 1 대입하면 1 더하기 2 돼서 0이 아닌 유한학정치가 나온단 말이야. 이런 유한학정치가 나오려면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 되게 만드는, 분모가 x-1이 있으면 분자도 x-1이 있는 이런 꼴일 때 0분의 0꼴, 음꼴이라고 부르지. 그 꼴일 때만 이런 유한학정치가 나온다는 걸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줘야 돼.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라던데?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는 1, 2등급을 받을 수 없어요. 수투에서는. 문제집을 너무 많이 풀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셈. 자, 그래서요. b 대신에 a-1을 대입할 수 있게 되는 꼴까지 만들었어. 자, 리미트 x 플러스 1분의, 자, 그러면 분자에 적어보면 x제곱 플러스 ax, b 대신에 뭘 대입했다? a 빼기 1을 대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이게 첫 번째 단계야. 간단하죠, 맞지?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이유는 이것 때문에. 자, 어쨌든 그 다음 과정, 선생님 그 다음은 이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난 못하겠어 하는 친구들은 뭘 안 했기 때문이냐면 분모에 x 플러스 1이 있는데 분자에도 x 플러스 1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론을 못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 97번 앞에 문제에서 그냥 단순하게 계산 문제 아니다, 추론 문제다, 반드시 x 플러스 1이 있으면 분자도 x 플러스 1이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계속 강조했잖아. 자, 어쨌든 그래서 어쩌라고요? 야, 이거 다시 분배 법칙하면 x제곱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x 있으면 되지. 그럼 상수만 봅시다. 상수만. 이거 두 개 곱하면 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a 빼기 1이 있어야 되겠네. 아니 선생님 가운데 있는 ax는 어떻게 해요? 분배 법칙 끝까지 해보세요. 그럼 ax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왼쪽 숫자와 상수항만 딱 맞춰주면 인수분해가 아름답게 된다는 거. 자, 이것도 앞에서 설명했어요. 지금 다시 설명했으니까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다시 하면 돼. x 플러스 1은 약분이 됩니다.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빼기 1이죠. 자, 없어졌으니까 대입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A는 이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2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얘하고 같이 합쳐져서 A는 4가 되고 자연스럽게 B는 뭐가 됩니까? 4에서 1 빼면 3이 되겠죠. 그래서 A와 B를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 7이 정답이 되겠죠. 자, 가장 기본적인 기본 문제. 이런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옵니다. 그런데 선생님 어렵게 나온다는데 이 문제 푸는 게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의미가 있지.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어려운 문제로 올라가는 건 쉽지만 이 문제를 통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로 바로 올라가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하라는 대로 연습해봐. 그러면 이런 문제 한 3번만 연습하면 반드시 잊게 된다. 자, 마이너스 무한대. 이게 조심해야 돼, 이런 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빠르게 플러스 무한대로 바꿔줘야 돼. x의 부호를 바꿔줘야 돼. 자, 앞에서 기본적인 문제를 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을 계산하면 그냥 얘는 상관은 없죠.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x. x의 부호를 바꾼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플러스 bx가 되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이게 2라는 값을 가진답니다. 그런데 대입해보고 나면 무한대, 루트 무한대 제곱이야. 얘는 무한대 1승이니까 무한대 제곱 때문에 그냥 찌끄레기처럼 처리가 되죠. 그럼 빼기 무한대 1승입니다. 자, 루트 무한대 제곱이야.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계산 안 되는 꼴이네요. 무한대 제곱 빼기 무한대 1승이 아니고, 이거는 알죠? 이건 뭐 똑같은 무한대 1승이라는 거. 그래서 유리화를 해야만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분모가 1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루트 플러스 x, 이거 분자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분자에도 곱하고 분모에도 루트 x 플러스 x 이렇게 곱해줄 거야. 자, 그러면 리미트 얼마가 돼? 합차는 제곱의 차 돼서 ax 제곱 플러스 bx의 빼기 x 제곱이 되고, 분모에는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루트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x가, 이 계산하면 2가 나온답니다. 그래서요, x가 잠깐만 선생님, 여기서 그 다음 2까지 저는 했는데 선생님하고 똑같이 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동량 정리부터 해놓읍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계산하면 2가 나온다고? 근데 x가 무한대로 간답니다. 일단 대입해 봅시다. 무한대분의, 일단 분모가 무한대네. 분자도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떻게 계산하죠? 찌끄레기 버릴 거 버리고 계산하죠. 찌끄레기 버려봅시다. 무한대 제곱에 비해서 찌끄레기는 버리고, 얘는 버리면 안 돼요. 얘는 똑같이 x 1승이니까. 자, 무한대 제곱에서 이거 무한대 이거 말도 안 돼요, 선생님. 이거 없앤다고 해가지고요. 이거 없애면 어떻게 되냐면 x분의 ax 플러스 x 루트 ax 플러스 x분의 a 마이너스 1의 x 제곱이 돼서 안 돼요, 선생님. 계산이 또 무한대분의 무한대 나와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앞에서 선생님이 계산을 할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 기초 프린트 할 때 했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꼴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설명을 했어. 선생님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자, 한번 보여줄게. 아마 기억이 새록새록 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분의 3x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이렇게 차수가 1차 차수가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은 케이스는 계산을 하면, 자, 무한대 플러스 2는 찌끄레기 버리고 나면 이런 식으로 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유한학정치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자, 봐봐.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으면 유한학정치가 나온다는 거야. 선생님 다르면은 그러면 저런 게 안 나와요? 생각을 해봐. 여기가 분모가 x고 분자는 3x 세제곱이다 플러스 2x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대입해보면 무한대 플러스 3 찌끄레기, 무한대 세제곱 플러스 무한대 1승 찌끄레기. 그러면 이 부분만 남는데 이 부분도 약분하고 나면 그래도 x가 남아요. 3x 제곱이라고. 그럼 x 무한대 대입하면은 그냥 무한대가 나오지 저런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지.
여기서 그냥 너희들은 산수만 하게 된 거야. 머릿속으로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어.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차수가 다른 꼴과 차수가 같은 꼴이 나오는데 차수가 같은 꼴일 때만 이런 숫자가 나오지. 다른 이런 0이 아닌 유한확정치가 나오려면 차수가 다르면 안 된다고. 그걸 외우라고 그랬잖아. 그걸 선생님 무슨 수학이 암기 과목도 아닌데 어떻게 외워요? 아니 이건 개념이잖아. 내가 공식을 외우라고 그랬어? 개념을 외우라고. 개념도 안 외우고 모든 걸 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는 아이들이야.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학원을 오겠어? 우리는 정상적인 아이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거니까. 정상적인 아이들이라면 개념은 외워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차수가 같은 경우에만 유한확정치가 나온다.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면 이 문제에서 요 다음 단계에서 이런 식의 풀이 과정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라면 알아듣겠죠? 자, 못 알았던 친구들이라도 방금 설명했던 걸 토대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잘 보셈. 아이고, 잠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 분모가 1차식이야. 맞지? 분모 1차식이야, 1차식. 얘도 루트 x제곱이니까 분모는 1차식이야. 그럼 분자도 1차식이 되지 않으면 이런 숫자가 나올 리가 없다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선생님 없어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말이야. x제곱이 있으면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유한확정치가 안 나온다는 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보자마자 a는 1이겠구나 라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지? 그래서 a 대신에 1은 대입하고 나면 나머지 문자들은 루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x분의 얘는 bx가 됩니다. a가 없어져. 이 부분 0이 돼버리니까 없어지고 그게 2라는 값을 가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대입하면 또 무한대분의 무한대 나오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에이 왜 그래. 이렇게 한 단계 딱 끝났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하면 찌끄레기 한번 처리해보지 뭐. 얘는 찌끄레기. 그러면 남은 것은 루트 a의 x제곱은 이렇게 튕겨 나가겠죠. 이렇게. 그냥 bx 이런 식으로 되겠죠. 리미트. 또 산수 참 더럽게 만들어놨네요. 자, 또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눠도 되고, 자, x로 다 약분해 봅시다. x로 다 약분하고 나면 루트 a 플러스 1분의 b가 돼서 x가 없어졌으니까 리미트를 쓸 필요도 없겠네. 맞죠? 그래서 2 곱하고 나면 b는 2 루트 a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아까 a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b는 2 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루트 2인가요? b는 4겠네 그러면.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답은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문제를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되는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차수가 똑같아야만 유한확정치가 나와야 된다. 뭐라고? 차수가 똑같아야만 유한확정치가 나온다고. 꼭 기억해야 돼. 그건 개념이야. 자, 이 문제는 이제부터 추론 문제로 이제 돌입하게 되는데, 자, 추론 문제는 별거 없어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을 물어보는데,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두 가지 꼴이라고 해야 되나? 두 가지 꼴, 차수가 똑같은 경우, 1차식 아니면 뭐 2차식,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은 경우와 분모 분자의 차수가 얘는 x제곱인데 얘는 x세제곱 이렇게 다른 경우 어떤 값이 나오는지 앞에서 연산 문제를 풀 때 연습을 했었어야 돼요. 그 산수 연습이 아니라 차수가 똑같으면 답이 나오고 차수가 다르면 무한대가 나온다라는 경험을 해봤느냐 이거지. 자, 해봅시다. 무한대 대입하면 무한대 더하기 1 찌끄레기 버립시다. 무한대 더하기 7 찌끄레기 버립시다. 남아있는 건 3x분의 5x니까 약분하고 나면 리미트도 사라지고 3분의 5라는 값이 나와요. 이런 걸 유한확정치라고 한다고 그랬지. 자, 그럼 반면에 자, 차수가 다른 경우는 뭐 찌끄레기 버리고 찌끄레기 버려도 이제 이 두 개가 남는데 이 두 개를 약분하고 나면 그래도 아직까지 x가 안 없어지는 3분의 5x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무한대 대입하면 무한대가 돼버린다는 거지.
오케이.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연산을 할 줄 안다가 아니라 차수가 똑같으면 숫자가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느냐야. 개념을 기억하고 있느냐. 자, 그걸 이용해서 추론이라는 걸 할 건데, 자, 가봅시다. x 대신에 무한대를 대입하면 무한대에서 1 빼니까 분모가 무한대네? 그러면 분자도 무한대가 돼야지 1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왜요? 야, 예를 들어서 분모가 무한대야. 분자가 무한대가 아닌 상수가 나오면 이 값은 뭐가 나옵니까? 0이 나오지. 이런 0이 아닌 유한확정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게다가 방금 했죠? 분모가 1차식이야. 그럼 분자도 몇 차식? 1차식. 아, 그래서 fx는 1차식이 돼야 되겠구나. fx는 잠시만, 이거 하기 전에 다시 앞으로 잠깐만 돌아갑시다. 뭐였지? 아, 요거였구나. 자, 차수가 똑같아요. 자, 차수가 똑같은 경우에 이런 숫자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한번 구경 한번 해봐. 자, 빨리 쓸게. 자, 이번에는 2x 제곱 플러스 3분의 6x 제곱 빼기 1.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입니다. 얼마예요? 답이 무한대 더하기 3이니까 찌끄레기, 무한대 빼기 1이니까 찌끄레기. 남아있는 차수가 똑같은 얘들 약분해봐. 그냥 3이죠. 맞지? 아,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을 때는 이 두 개의 개수들이 약분돼서 계산하면 그냥 그 숫자가 답이구나. 이런 것까지도 연습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지, 앞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연산 문제가 아니다, 얘들아. 연산 문제가 아니고 개념을 기억하는 문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연산 문제 할 때 했는데, 주구장창 뭔지도 모르고 유리하고 뭔지도 모르고 막 찌끄레기 버리고 이랬던 친구들은 공부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가 돼.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연산 문제 내가 연습 이렇게 시킬 때 지겹다, 이제 이런 걸 할 줄 아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개념을 기억하는 용도로 내주는 거지 연산을 하라는 의미로 프린트를 똑같은 걸 내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fx는 어떤 값을 가져야 합니까? 잘 봐봐. 생각해봐. 잠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리미트 2x 빼기 1분의 뭐로 시작해야 되겠어? 당연히 1차식이겠지. 차수가 똑같아야지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건 방금 했으니까. 뭘로 시작해야 될까요? 2x로 시작해야 되겠지. 2x분의 2x 해야지 1이 나오니까. 이 뒤에 거는 뭔지 모르겠어. 뭐 예를 들어서 뭐 b라고 할까요? b? 이런 식으로. 1차식이니까. 그래서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지워야 되겠다. 잠시만. 싹 지우고. 자, 그러면 우리가 fx가 2x 플러스 b라는 것 정도는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요 힌트 하나 더 줬죠? 미지수 하나 더 구하라고. 2x 플러스 b. fx만 리미트 돌리면 얼마가 된다고? x가 마이너스 1로 수렴할 때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2가 된다는 거지. 그럼 b는 얼마가 돼야 돼? 4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b가 4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f2의 값을 구하랬거든? 여기서 f2의 값은 x 대신에 2를 대입하라는 뜻이니까 여기 2 대입하면은 4 플러스 b입니다. 근데 아까 b는 구했죠, 옆에? 4라고. 그럼 4 더하기 4는 얼마예요? 8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겁니다. 이거 왜 이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으이차. 아무튼 답은 구했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는 걸 배우는데 너무 간단합니다. 자, 이게 샌드위치 정리인지 어떻게 알아요도 쉽습니다. 자, 일단 부등식이 나와요. 그리고 리미트가 나옵니다. 그럼 무조건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그럼 샌드위치 정리는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겠지. 샌드위치 정리는 맨 마지막에 물어본 모양을 주어진 힌트를 막 조작해가지고 만들어내면 끝. 자, 일단은 개념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자, 어떤 개념이 들어가느냐. 너무 당연하게도 잠시만 이렇게 보자. 어떤 수가 2하고 2 사이에 있다. 그러면 네모는 어떤 숫자죠? 2입니다. 이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말하는 건데 이건 진짜 전문 용어예요. 샌드위치 정리는. 자, 이게 빵이라고 보고 얘는 햄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햄을 구할 겁니다.
앞으로. 맞지?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는 거야. 자, 시작해볼게. 간단해. 일단은 fx의 제곱이 필요해. 리미트부터 붙이면 안 됩니다. 맨 마지막에 리미트 붙여야 돼. 자, fx의 제곱을 구하면 fx의 제곱을 했다면 여기도 제곱을 해야 돼. 제곱하면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되고, 자, 여기도 제곱하면 4x 제곱 플러스 20x인가요? 20x 플러스 25 이렇게 됩니다. 자, fx 제곱은 구했어. 이제 이만큼 구했다고. 그 다음에 분모에다가 x제곱 플러스 1을 붙여달래요. 나눠달랍니다. 똑같이 모양 맞추기 위해서 여기도 나누고 여기에도 써주고 여기에도 써주면 된다 이거지. 이해돼? 자, 이제 맨 마지막에 리미트만 붙이면 돼요. 양옆에다가 리미트 딱 붙이게 되면, 자, 드디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양하고 완전히 똑같아졌죠. 그래서 얘를 내보라고 할 거야. 그런데 부등식에서는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없었던 는이 생겨야 한답니다. 약속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조금 있다가.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중요한 것은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분모가 무한대예요. 대입해보면 분자도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떻게 풀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나요? 아닙니다. 자, 물론 나눠야 되지만 우리 귀찮아서 안 하잖아. 무한대 플러스 1. 1은 찌끄레기입니다. 무한대 제곱에 비해서. 무한대 정의를 활용할 거야. 무한대 제곱에 비해서 무한대 1승은 찌끄레기. 얘도 찌끄레기. 남아있는 것은 뭐다? x제곱분의 4x제곱이다. 약분하면 얼마? 4예요. 사실은 여기도 계산 안 해봐도 바로 4가 나와야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얘가 4가 안 나오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일단 해봅시다.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니까 찌끄레기 다 버리고 나면 남아있는 것은 x제곱분의 4x제곱이니까 약분하면 4입니다. 그래서 4하고 4 사이에 있으니까 답은 4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선생님 잠깐만 여기서 리미트 붙이면 왜 는을 붙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자, x분의 1이 큽니까? x분의 4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가 더 큽니까? x분의 4가 큽니다. 맞죠? 그런데 양옆에다가 x가 무한대로 가는 리미트를 딱 붙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무한대분의 1이 되고 무한대분의 4가 되어서 어때? 무한대분의 1은 0, 무한대분의 4도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숫자가 똑같아질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 오른쪽 숫자가 더 클 수도 있겠지. 맞죠? 그렇지만 같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리미트를 붙이면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 같다가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이걸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뭐 고난이도 문제에서 질문을 안 해요. 하지만 샌드위치 정리해서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 정도만 알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게 돼. 샌드위치 정리는 옛다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 그냥 던져주는 문제야. 그래서 쫄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한두 번만 연습하면 완벽하게 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극한의 활용이라는 파트인데 극한의 활용에서 자, 너희들한테 질문하는 게 주로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기본적인 도형의 성질, 접선의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은지, 공식을 기억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기울기가 똑같은 직선이다 라는 말을 두 직선은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 기억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두 직선이 어떤 수직인 두 직선이 있다.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다. 그러면 이 수직인 직선의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역수의 보호박분수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런 거 질문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예를 들면 1,2라는 점과 3,7이라는 점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구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는 어떻게? x의 증가량, 즉 x끼리 빼고 y끼리 빼고 이게 바로 기울기라는 거 할 수 있겠냐? 알고 있니? 공식 알고 있습니까? 수직이면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기억하고 있습니까? 공식을.
여기서 또 멍청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데요? 수직이면 왜 이렇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지만 실제로 기하라는 고3 때 배우는 그 단원을 알게 되면 엄청 쉽게 증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너희들이 이런 걸 증명 왜 하는 친구들은 어차피 못 풀어요. 내 장담하는데, 그래서 너희들한테 아주 손쉬운 해법을 가르쳐 줄게. 외워. 이건 당연히 원리를 알고 있어도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원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 병신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외워야 될 게 있고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정해줄게. 외우세요.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점을 지나는 1,3이라는 직선을 지나고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2다 라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씁니까? 고등학교 1학년 첫 페이지 교과서에 나오는 예제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도 아니고 예제 문제예요.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 잘 봐. 공식이 이래. y는 해놓고 x의 보호를 바꾼 수 더하기 y는 안 바꾼 수, 이렇게 한 다음에 앞에 기울기를 적어주세요 라고 외우세요. 오케이? 자, 이런 공식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원리 탐구 이 부분이 고난이도 문제에 나오지만 고2, 고3 때는 전혀 그런 걸 질문하지 않아요. 뭐 기하, 벡터 이쪽 부분을 배우지 않는 이상. 자, 아무튼 요 정도만 외우고 있어도 요 정도 문제는 그냥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것도 모르는데요. y절편이 뭔지도 몰라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설마하니 그것도 모를까 싶기는 한데, 자, 그래도 끝까지 설명해 드릴게. 혹시나 중학교 때 껌 씹었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얘는 y절편 얼마예요? 13입니다. 그죠? x절편 얼마예요? y 대신에 0 대입하면 그 x절편 구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x절편은 2분의 3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y절편은 x가 없어지는 거고 x절편은 y가 없어지는, 즉 0을 대입한다는 뜻이야. 자,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중학교 때 배웠던, 아니면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건 얘가 유일하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다 풀릴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몰랐던 친구들을 위해서 환기를 시켜준 거고.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엄청 어려워 보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물어보고 있냐면 P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이걸 뭐라고 부르죠? Y축과 만나는 Y좌표 뭐라고 부릅니까? Y절편을 FT라고 하자라고 약속한 거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된다는 거지. 자, P, 이 점을 지나네? 그럼 한 점을 지나네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나요?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네. 일단은 이 점을 지나니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써먹어 봅시다. X의 보호를 바꾸세요. Y의 보호는 그대로 쓰세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 공식입니다. 그런데 앞에 기울기를 적어야 된다고? 근데 이 기울기를 몰라요. 그런데 이 수직이라는 이 힌트 잘 봐. 수직이라는 것은 이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은, 수직인 직선은 이 숫자의 역수의 부호바꾼수가 된다는 개념만 알고 있다면 이 O점이 0,0이잖아. 그러면 OP의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OP의 기울기가 2야. 그러면 얘는 얼마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런 거 구할 수 있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OP를 구하면 된다는 거지.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X끼리 빼고 이쪽에서 이쪽 빼도 됩니다. T에서 0 빼고 T제곱에서 0을 빼는 거야. 약분하면 T가 되죠. OP의 기울기가 T가 됩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T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요? 역수의 부호바꾼수. T의 역수의 부호바꾼수. 이게 기울기가 된다는 거지. 수학에서 기울기라는, 수직이라는 힌트는 기울기를 가르쳐주는 간접 힌트입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못 배웠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ft의 값은 어떤 y절편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y절편은 ft라고 했잖아. y축과 만나는 교점. 그게 y절편이잖아요. 그래서 x 대신에 0을 대입하는 거야. y절편 구할 때 t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가 되죠. 0 대입했으니까 없어지고 플러스 t 제곱이 되고 이거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1 플러스 t의 제곱이 y절편이 되는데 이 y절편을 y라고 쓰지 말고 ft라고 하자라고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끝이에요. 원점을 따라서 p점이 한없이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대요. 이 그래프를 따라서 이 p점이 점점 원점에 가까워지면 이 x좌표 t가 점점 뭘로 가까워져요? 0으로 가까워지네. 이 말이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은 리미트 한없이 x가 아니고 t죠. t입니다. t가 0으로 가까워질 때, t가 0에 가까워질 때 ft의 값을 구하라는 말은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ft의 리미트를 붙였으니까 당연히 여기에도 리미트를 붙여줘야지 등식이 성립하겠지. xt 대신에 0을 대입하면 1 플러스 0이 돼서 답은 1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문제가 아닌 게 돼버려요. 다 고등학교 1학년 아니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기본 공식들을 알고 있니? 외우고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지. 무슨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고2 때 배웠던 거네. 두 줄이 고등학교예요. 2학년 거. 고등학교 1학년 걸 가장한 고등학교 2학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 번 이 문제를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동시에 할 수 있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모르는데 그런 두려움에 떨 시간에 내 같으면 여러 번 더 풀어보겠다. 병신 같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못했다고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또 못한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헛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 번 풀어보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다고.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알겠지? 그래서 어차피 너희들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전체를 다 복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러면 선택하고 그리고 집중해야지.